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라는 분이 고발한 건데 이분은 이런 정치적 고발을 아주 많이 해왔던 분이에요. 예. 네. 저도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이제 김민석 후보 총리를 고발했는데 며칠이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중앙지검이 배당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만약에 3년 전에 네, 제가 한독수 총리 후보 재산이 이상하다고 네. 고발했으면 검찰이 하루 만에 배당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 대구 사투리를 뭐라 그럽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다. 택도 없어요. 네.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죠. 네, 그렇습니다. 24일, 25일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저는 이게 검찰과 국민의힘 콜라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는데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후보 사퇴하러 기자회견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영상 있죠. 예, 잠깐 봅시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자,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게 바로 이런 대목 때문이에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는 최초로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 총리 후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검찰이 급하게 주말에 빨리 배당해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네. 검찰이 그렇게 하자마자 주말에 점화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정치 집단이니까 총리 후보자 낙마가 목표일 수 있죠. 근데 검찰은 행정부 조직이란 말이야. 네. 행정부 수반이 인사권 행사했는데 인사권자를 지들이 막아? 일개총에 소속된 공무원이? 이거는 저는 이거 한판 뜨자고 나선 거 아니냐라고 맞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네. 검찰이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런 적은 이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이런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때 일종의 데자뷰를 저는 느끼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을 2019년 8월 9일 날 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가 저는 국회 청문 요청을 8월 14일에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를 그 다음 주에 고발을 해요. 네. 그리고 5일 만에 헌전사상 최초로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그때 시작합니다. 이 압수수색은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반복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6일 날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3일 전에 동양대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이날은 무슨 날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마치자마자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하거든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날이에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죠. 네. 이때는 언제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한미 정상회담하러 뉴욕에 도착한 날입니다. 야. 네. 그때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검찰이 끌려다녔거든요. 네. 사실 대다수가. 되돌아보면 검찰은 검찰 개혁을 막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 떨어지네요. 네. 딱딱마다 떨어져요. 네. 그때 주역이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친윤 검사들이고
또 당시 언론은 진보 보수할 거 없이 그런 검찰의 조국 사냥에 다 같이 동조했어요. 다 같이. 당시 쏟아진 조국 기사량이 한 달에 100만 건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뭐가 등장했냐면 가로등 전멸등 가로등 전멸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네요. 보통 사람 굉장히 생소한 건데 가로등 전멸기 그 신호등이 할 때 전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관급 공사를 조국이 싹쓸이했다. 어. 관급 공사니까 이것은 권력형 비리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인기 있던 장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다. 검찰은 이걸로 처음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예. 조국이 가로등 전멸기 관급공사 싹쓸이했다. 사업을 독식했다. 관급공사 폭증했다. 이 수주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조국 펀드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펀드, 사모펀드 이거는 대선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 후계자 대선 자금을 위한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기사를 쏟아냅니다. 예. 그리고 주가 조작, 횡령, 특혜, 사기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뇌물수수, 부동산, 투기, 코링크, 특히 코링크. 와,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요. 이 건이 나오면 그거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 다음 기사가 나오고 다음을 해명하려다 보면 다음 기사가 나오고 쏟아 부어요. 제가 본 단일 사건 역대 최대 언론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때.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 매일매일 이 기사들 모니터링하면 매일매일 이 아침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기사다. 저것 잘못된 거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팩트체크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지상파 중에 저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근데 그 권력형 비리 다 어디 갔어요? 가로등 전멸기, 권력형 비리, 대선 자금, 사모펀드 다 어디 갔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썼고 그렇게 쏟아냈던 권력형 비리는 나중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정치 저관여층은 이때 쏟아낸 기사 인상이 남아서 지금도 조국 일가가 무슨 대단한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서 감옥 간 줄 알아요. 조국 일가가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표창장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검찰이 나중에 만들어낸 건 딸 표창장 위조했다. 딸 장학금이 뇌물이다. 와 세상에. 아들 인턴 사건 인턴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정말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걸로 결국 기소를 하고 아내는 감옥 4년, 딸은 고졸이 되고 아들도 입학이 취소되고 조국도 감옥 2년을 가죠. 여기까지 가는데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사 쏘아냈던 기자들이 나중에 내가 못할 짓 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하자마자 그때보다 더 빨라요. 그때는 5일인가 지나서거든요. 네. 고발하자마자 하루 만에 형사일부에 배당을 해요. 이거 사상 최초고. 다시 얘기하자면 행정부 수반이 총리 후보자 지명을 인사권 행사를 했는데 검찰이 바로 그 사람은 안 돼요 한다는 건 대통령 인사권을 행정부 일개청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나중에 무죄가 나건 말건 어차피 1년 후에는 중수청 기수청으로 검찰이 분해될 거니까 엿먹어봐라 하고 기소해버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검찰이 막 나가는 징후가 국정기획이 검찰 업무 보고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 났죠.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사 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뇌부는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여기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건 작정하고 나오는 거잖아. 작정했죠. 작정했지. 들이받기로. 자, 국정농단으로 우병우 사단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질하던 사람들이 그때도 걸렸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 우병우 봐봐. 사단. 예. 그때도 검찰이 봐주고 문제가 있었다. 그때도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그 검찰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도 안 냈는데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 우병우 사단에 있다가 동부지검으로 갔던 우진우 검사가 거기서 자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압수수색을 하다가 법원에 제지당합니다. 제지당합니다. 워낙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우진우는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로 가죠. 우진우. 그때 지인하고 갔다고 우진우하고 자꾸 그래. 나 우진우가 있는 줄 알아 나 사람들이. 죽겠어. 우진우 없다고. 아니 나도 좀 헷갈리긴 해. 자 그때 그 얼굴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 작전을 쓰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 어차피 정권 오래 못 가. 권력은 유한해. 검찰은 오래 가.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게 우진우 작전입니다. 주진우 작전. 나 알았어요. 그 작전이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런 작전이 있었고 네. 이번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상대로 이 작전을 펼치는 것도 그 라인인 거잖아. 네. 결국. 지금 검찰이 다 조용하고 뭐 반기를 드네 뭐 하네 그러지 않아요. 안 하는데 아니야 싸우겠다. 그리고 끝까지 할 것은 해야 된다. 할 것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게 저 존재감을 얼마나 돼 그 사람들이? 한 20-30명은 된다고. 20-30명? 그 사람들이 지금 심우정과 서울중앙지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쓸 거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난 기소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총리 당신 총리인데 재판 받으면서 총리하시오 이렇게 만들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저 총리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지. 기소해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절차상 저도 기소할 거라고 보는데. 나는 기소할 거라고 봐 그냥. 기소할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무죄 받는 건 상관없고. 예. 그래서 김민석 인사청문회는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나오든 해소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검찰은 그냥 기소해버릴 것 같다고. 기소한다는 전략은 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니까 배당을 했죠. 그렇게 이렇게 그랬으니까 빨리 여기까지 배당을 했지 형사일부에. 이게 비슷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 12.3 내란 일어났잖아요. 이틀 후인가 그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을 예. 사실상 고발을 사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알 수 없는 시민단체 홍장원을 그주 토요일에 고발장을 접수를 해요. 냈어요. 근데 그거를 다음날 배당했어요. 중앙지검에서. 아, 그것도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일요일에 CCTV를 공개해버리지. 그래갖고 일요일에 홍장원에게 소환 통보를 합니다. 바로. 나오라고. 딱 보니까 나가면 구속되게 생겼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조금 반드시 위에서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은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우정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저는 이유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야 확실히 이게 얘들 내란에 엮여 있구나라는 예. 그리고 저는 총리 후보 한 사람 수사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관들 있잖아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잖아요.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는 족족이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배당해.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은 다 수사받으면서 그리고 재판받으면서 장관 혹은 총리하라고 내각이 그러면서 범죄자 내각이라고 부를 거야.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 특검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피의자로 소환해서 구속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심우정 씨가 그 가이드라인 줬다 지금. 네. 김건희 씨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세 명이서 지금 협잡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비아폰 통화한 거. 네, 비아폰 통합도 시작해서 실제 그 주변에서 윤석열을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도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알고 있거든요. 민정수석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때 소문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내란 특검을 조금만 건드려 보면 실질적으로 심우정이 핵심에 있어서 김주현 심우정. 그래서 김주현. 심우정을
그러니까 김주환보다도 이제 심우정을 왜냐면 심우정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한 게 많으니까 특검에서 사실은 잡아다가 이걸 할 수가 있고 이때 윤석열도 지금 잡아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3차 체포 이거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맞는데 다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기소할 생각은 당연히 기소할 있는데 생각이에요, 우리.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빨리 하느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검찰들이 누구에게 협조하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요. 검찰은 2판 4판이야 지금 내가 그런데 보니까. 빨리 인사를 해서 그 주요 민정수석 라인에 빨리 있는 잡아야 돼. 사람들을 민정수석 빨리 정리해야 해야 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특검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대선 직전에 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비슷한 이유지. 맞아요. 똑같아요. 예, 조국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출석하면 문재인도 출석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네. 야, 니네도 똑같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블랙리스트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네이밍해서 언론에 돌렸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 검찰이 계속 잘 싸워 아니, 이재명 내가 전체를 다 기소할 네. 거라 난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탄핵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걔네들. 탄핵시켜야 된다. 진짜로. 맞아요. 탄핵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니네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검사들 한 20명, 20명, 30명 네. 정도는 신문정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 엿먹어 봐라 이거 아니야. 예. 어차피 우리한테 자기들이 현직에 있는 한 수사 기소권이 있잖아. 네. 그거를 연장처럼 휘두르겠다는 거 아니야. 조폭도 연장처럼 막 휘둘러가지고 너도 재판, 너도 범죄자. 어차피 그럼 언론에서 계속 범죄자 내각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권력 초기에 검찰 개혁은 있었고 검찰 개혁이 된 적이 있었니 그 얘기를 할 텐데 계속해서 폭탄을 중간중간에 설치하고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자 내각이라고 부른다니까. 지금 벌써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유종환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사검도기 활동도 하고 실제 수사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형사부만 엄청나게 오래 하셨었는데 이 특수부가 어떤 식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너무 잘 알아서 저는 이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갑자기 훅 들어왔어. 아니 인사 추천은 실제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예상하고 달랐어. 난 여기서 이쯤 되면 내가 나서야 된대. 노영이가 나서야 된대.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난 찬성. 아니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내가 나서기. 나설 때 됐어요. 아니, 나 시켜주면 좋지만 이분은 진짜 잘한다니까. 유종환. 이를 갈고 있어. 이분도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나로 홍보비 받고 지금 막 지금 참, 그리고 홍보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토요일 날 북콘서트를 했는데 변호사 노영의 기록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오신 분이 서성혜라님이 제 것도 그리고 좀 전달해 주세요. 나 아니야? 저기 우리 김어준 총수도 그려가지고 좀 전달해 달래. 좀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곱게 그렸어. 곱게. 고생. 서성애 씨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 몰라요. 근데 그날 나가서 사진을 그려오셨더라고요. 안경만 벗으면 똑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혜님, 제가 어디 봐야 돼? 서성혜님, 제가 전달드렸습니다. 내일 광고 나올 것 같아. 어디서? 홍보비 따로 받는 것 같아. 어느 화실에서 지금 나올 것 같아. 내 친구도 지난번에 보이차 갖다 줘가지고 내가 줬어. 이렇게 화면에서 해줘야 돼. 바깥에서 좀 모른다. 두 개 줘서 하나는 내가 챙기고. 근데 아까 그 검찰 예. 잠깐 하셨지만은 이 정도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지. 밥그릇을 뺏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그릇이 너무 강력하니 그 밥그릇 뺏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뺐는데 실패했죠. 그럼 뺀 동안. 이 정도 반발 당연히 있을 거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지랄 하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용기를 갖고 네. 제가 늘 단호하게. 말하는 거지만은 좋은 정책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지지난 정부에서 그거 없어서 그냥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에 해체하듯이 어느 날 그렇죠. 갑자기 신속하게 예. 해머로 꽝 때려야 돼요. 더군다나 뒤에는 지금 그 수많은 5천만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쪽이 저쪽도 마찬가지로 야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인식은 지금 다 퍼져 있는 다 거잖아요. 있어요. 이미 다 있어요. 다 있죠. 예, 양쪽 모두. 그거 얼마 그러니까요. 못 갑니다. 그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법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어요. 사람을 일단 드러내야 됩니다. 빨리. 자, 그래요. 그리고 사람 빼야 돼. 이 와중에 내란 특검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초반 무브는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괜찮아요. 초반에.
두 번째 단추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김용현 그 영장 집행정지. 그 기소 바로 친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김용현이 보석을 허가를 해주겠다고 검찰과 법원이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일주일 더 버티겠다. 나 자기는 조건 독재 없이 완전히 조건에서- 풀려나려고 보석 조건 없이. 근데 저는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 나갔어야 돼. 그렇죠. 김용현이 나갈 것이다. 결국은 그때 일주일 동안 못 볼 거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버틴 이유가 뭐였냐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안 치고 구속 취소 아니 뭐 다시 경찰이나 다른 데서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자기네들은 특검은 추가 기소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특검은 생각 못 하고 아니 했는데 준비 기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일에 아무도 못 못할- 하는 거야. 못할- 준비 기간 동안 추가 기소 못한다고 생각. 기록받은 당일에 그래서 못하지. 지금 그 한남동 그 용산이라고 할 필요가 없네.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나 김용현 주변에서도 구속은 안 되니까 그렇게 배짱 있게 나가고 계속 메시지를 낸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추가 기소를 못한다. 못한다고 예.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특검이 훅 들어오는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특검이 엄청나게 빨리 추가 기소를 한 거야. 네네. 예. 오늘 조특검이 그런 거 잘하네. 잘하네. 너무 잘한대요. 그런 거는 무죄도 안 받는데요. 다 유죄가 나는데. 그 다음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하네. 그리고 언론전도 잘한대요. 오늘 그게 특수부 검사들 홍보비 따로 받네. 나 홍보 진짜 잘하지. 그 사람 언론 잘하는데. 대검 대변인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수사할 때. 아, 여기는 변협 대변인 했어. 나 변형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나를 때 불렀어야 되는데. 그 많이 나왔던 논두렁식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동네에서 나온 아니 거였어요. 특검은 못 가도 검찰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줘 봐봐. 지금 그걸 노리는 거야. 특검은 못 가. 이게 당적 때문에. 나를 불러줘 봐봐요. 자 그리고 오늘 재판에 나서고 다른 거 그 움직이는 걸 보면 내란 특검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실질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오늘 나갑니다. 오늘 2시인가? 특검이 나갑니다. 2시에. 네, 2시 반. 그리고 지금 공소유지도 넘겨받은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네. 네네. 이제 한성진이 이제 이 영장. 이 판사가 문제예요. 근데 난 이번에는 괜찮을 거예요. 기존의 걸 반성하고. 왜? 괜찮아요. 아니 이번에는 반성하고. 1심 때 징역 1년 준 사람이에요. 이재명 이번이 오히려 헌법대. 자기의 색깔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번엔 잘 될 거라고 봐요. 이번엔 그렇죠? 괜찮아요. 예, 우리가 나는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될 걱정 안 거라고 돼도- 보는 게 걱정 안 해도 그때야 어떻게든 되치게 하려고 대선 전이었었으니까 그 뭔가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재명 선거법 1심 네. 징역형 때린. 그렇지. 야, 지금은 어차피 이재명 안심할 수는 없겠는데 대통령이 왜냐면 됐는데. 1심에 유죄 내릴 때 그 논리가 사진을 조작 편집했다고 얘기한 걸 골프 쳤다고 해석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무리한 해석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그때 홍사훈 쇼에서도 하지 않은 말 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처벌을 그게- 한정뿐만이 아니고 백현동도 그러니까. 사실 비법조인이 보더라도 이건 네. 상적으로 저희가- 이걸 오히려 상을 맞아요. 줘야지 어떻게 이걸 기소를 근데 그게 하느냐라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주대가 아주 강하진 않아. 그래요? 상황 따라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의 판사도 그 신진우 판사였나요? 그분도 그렇고 없는 말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판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용현의 혐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랑 좀 어렵지 다를 않게 겁니다. 판단됩니다. 네. 네. 오늘이에요, 오늘 2시. 네, 그 오늘- 여기서 만약에 구속이 연장이 돼버리면 나머지도 다 구속 연장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나머지도. 네. 근데 나머지도. 내란 특검이 나머지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검 그 구속 연장을 위해서 지금 다 빌드업 장치를 하는 하고 거지.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니 그 조특검이 본인에 대한 그 의구심, 네. 그 의심 자체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안 네, 좋은 알고 검사였는데 좋은 특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기가 그때 안 좋다고 난리 쳤잖아. 안 좋은 녀석이라고 제가 이렇게 좋은 녀석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간의 평가를 그러니까 우려도 있고 박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네네. 지금 보면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영, 여인영 다 하고 이진우, 그다음에 박안수, 문상호, 노상원, 김봉식, 김용규 8명이거든요. 이제 김용현부터 이제 쭉 움직이는 걸 보면 네. 그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주진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안 좋은 녀석. 네. 주진우가 옛날에 안 좋게 생각했으나 이제 바꿨다. 주진우 핸드폰에 조특검이 안 좋은 녀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대요. 진짜 저장된 거 맞아? 거짓말 아니야? 아 나는 거짓말을 보여줘 봐, 안 한다니까. 보여줘 봐. 제가 모자라가지고 거짓말을 못해요. 모자라다니. 보여줘봐 그러면. 아 진짜요? 나 진짜 왜 그래? 봉지기 좀 봐봐봐. 변호사님 자
뭐라고 써 있어? 저거 찾는데 뭐라고 이렇게 오래 써 있어요? 걸려. 안 좋은 녀석. 에이 이거 되게 웃긴다. 이게 있잖아. 조은이 조에다 히읗이잖아. 여기다 그냥 조은이라고만 써놨어. 어쨌든 간에 안 아니 좋은- 조은이라고만 써놨어. 이거 안 믿을 수 좋은- 없어. 아니 뭘 믿을 수가 아 없어. 조에다 뭘- 히읗을 써야지. 조에다 히읗을. 그만해 안 좋아. 내가 걸어볼게 그러면. 아니, 이거 서 있는 걸 지금 보여줘야지 이거 봐봐. 주진우가 이거 일어서 봐봐. 있는 아니, 거를. 조은이라고 써있잖아. 걸어봐봐. 아니 번호 나도 있어. 내가 내일 물어볼 거야.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하죠. 아니 하지 마. 아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 진짜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그럼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받을 건데. 아니 전화 거기서 그냥 마이크로 대고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요. 안 할래. 번호가 맞는지 한번 그럼 내가 확인해 해볼게. 보려고. 내가 해볼게. 자, 이제 아니 뵙죠, 한번 뵙죠. 해봐. 아 내가 해볼게. 그러면 내 전화 안 받으면 이제 큰일. 같은 번호 맞아요? 같은 번호겠지. 뒤에 4866. 맞아 같은 번호? 아니 왜 봐봐. 지금 아니 주진우가 해야지. 말이 내가 그럼 되지. 주진우가 해라. 주진우 해봐. 전화 받나 봅시다. 안 할래? 안 아니 할래? 해봐. 뭘 해? 해서 받으면 끊어. 자 얼른 가. 얼른 제가 가. 번호 있는데 번호 크로스 체크 한번 해요. 제가 있는데 번호. 뒤가 자, 4866이라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다음에? 아니 주진우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 사람 김민석 그 사람은 확신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진우, 우진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틀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계엄 때, 그 다음에 탄핵 때, 대법원 재판 때, 그 다음에 파기 재판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도 알아요. 근데 용산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기 용산 때문에 대변인. 이렇습니다. 계엄 다음 날 주진우 이 사람은 한남동 관저에 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거기하고 접촉이 그리고 안 될 때. 내가 그 다음 날도. 그 사실 계엄 당일날 네.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주진우 예. 의원이. 근데 주진우 의원이 어딘가를 자꾸 통화를 하거든요. 예. 그 영상이 있을 거야. 주진우 의원 통화 기록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그런데 용산 쪽하고 통화하지는 않았나? 윤석열과 그때. 김건희의 충실한 입이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네. 그 내란 그러니까 계엄 해제 그러니까 그 그때 전화했어요.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열 몇 명의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영상 보면 이 주진우 의원이 통화를 계속 한단 말이지. 그게 물론 그 원내대표하고 통화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누군가는 네. 그 안에 몇 명 들어 있는지를 윤석열에게 계속 연락해 줬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 정확하게 알잖아. 네네네. 그러면 그 18명 중에 예. 윤석열과의 통화 기록이 있는 사람들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관여자 아니야. 네. 중요한 관여자지. 추경호하고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고. 있죠. 근데 용산하고도 막 했을 거예요. 용산하고도 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너 주진우 의원 봤니? 이렇게 보셨어요? 그랬는데 안 봤는데 그래?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주진우 의원한테. 다음 날? 네. 너하고 만나고 만나고 있을 와중에? 때 만나고 와 있을 때 전화해서 잠깐 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그 관저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네. 아까 주진우 검사가 환경부 근데 주진우 의원이 그 내란 그 다음 날 관저에 있었다. 네. 관저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막 수사하고 막 이렇게 검찰 개혁에 저항할 때 그때 윤석열 검사는 서울지검장이었나요? 특검으로 그 수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하고 있을 때 주진우 검사를 막 욕했어요. 철도 없고 이 윤석열이? 윤석열 검사가 주진우 검사를 막 욕하면서 아직도 때가 이거 어느 모르지. 주진우 검사. 모르죠. 주진우 의원 모르지 이 사실. 이거 모르죠. 이간질해 계속. 자, 이간질을 윤석열 검사가 쌍욕을 하면서 얘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검찰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남아가지고 우병우 지키고 박근혜 지키려고 한다.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막고 있다. 초기만 하더라도. 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진우가 변호사가 된 후에 김건희 변호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붙었구나. 그때부터 갑자기 들어와서 애지중지하고 애지중지? 애지중지로 변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진우 검사가 용산 일 그리고 그 김건희와 윤석열의 법적인 문제를 다 이 사람이 오케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어? 어쨌든 특검에서
그때 그 본회의장 안에 들어있던 네. 국민의힘 의원들 네. 중에 윤석열과 통화한 자를 찾아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주진우야 당연히 다 주진우. 했고. 예예예. 근데 그 확실해. 의심되지. 주진우 의원은 그 대선 당시에도 그 소위 말하는 불법 선거사무소 양재동 팀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그래갖고 맞아요. 예, 건진이랑도 이미 다 알았을 거고 그때 당시에 지금 그 사건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인맥이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이름이 나왔으니 김건희 수사에 통일교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통일교 전 간부가. 그렇죠. 이분이 입을 아직도 제대로 열고 있지 않는 거잖아. 지금껏 얘기를 안 했는데 검찰이 남부지검에서 어. 입을 열지 않거나 특검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특검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지. 넘어가야죠. 특검을 협조할래나? 근데 통일교는 특징이 있어요. 통일교는 변호인단이 엄청나요. 어.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호인단이 다 막아줬어요. 어. 그래서 이 통일교는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기를 되게 잘하고 자기네 이 본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데서 그동안 해왔었었고 실제 이 엄청난 군단들이 미리 계획을 다 짜줘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이번에도 그 개인적으로 준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다 이미 쳐내는 것으로 작업이 됐고 그래서 주변 중간에 징계를 이 사람하고 그 뭐 이모 씨라는 사람하고 같이 징계를 이제 시켜버려서 너는 왜 일탈 행동을 하니? 개인의 일탈. 너는 왜 우리 우리 교단에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니? 너는 너 혼자 잘못한 거니까 절로 가라. 이런 식으로 다 미리 좀 쳐내는 것으로 끊어내는 걸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교에 있는 그 문제의 그 사람이 나 더 이상 못 참아.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할 거야. 나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 처제까지 나와가지고 네. 나 협조할 겁니다. 나도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분위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없던 일이에요. 통일교회. 예, 원래 안 그랬어요. 우리를 자르면 그동안에는. 자기가 다 이렇게 안고 갔거든요. 지난번 국정농단 때도 네. 사광땡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 아, 그분 유명하지. 예, 이번에 윤여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나의 불찰이다 하고 안고 그치.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그게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예, 국면이. 오케이. 그러면 그 간부가 특검에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에서 근데 협조할 가능성을 떠나서 그 간부가 얘기를 많이 해놓고요. 전화기를 다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어디까지만 가고 안 했어요. 더 이상 안 했잖아. 안 물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아는데 거기까지만 적어놓고 추궁하지도 않고. 안 했습니다. 어. 박건욱 검사가 거기까지만 갔습니다. 여기는 그 친윤의 막내급이 되는 사람인데 검사들이 안 했는데 이번 특검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기 특검이 다 이관 네. 받아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어느 쪽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 씨를 가장 먼저 구속할 거예요? 조은석 특검이지. 네? 조은석 특검이 하겠지. 선빵을 놓칠 사람이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도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건희 특검인데 우리가 먼저 해야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은석 특검 쪽에 윤석열이가 더 빨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조은석이 또 김건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최상병 쪽에서도 간단치 않습니다. 경쟁. 모든 수사가 마지막에는 다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잖아. 윤석열한테 갖다 김건희로 갑니다. 그러니까. 네. 최상명 특검은 맨 마지막에 부르기로 했고 예.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나 조은석 특검이 먼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아니고 누가 부를 것 같으면 먼저 부를 수도 있어요. 아주 빨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추가 기소된 건은 직위원 재판부하고 병합되지 않나? 결국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야. 따로 갈 수도 있어요? 원래는 병합되는 게 맞는데 직위원 거를 직위원한테는-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직위원한테 안 갈 수도 있어요. 직위원한테 주는 거를 지금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지금 사법부가 직위원 판사에 대해 신뢰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아니요. 아니 사법부는 신뢰하고 아니 사법부는 안 바뀌었잖아요. 사법부는 신뢰하고 우리가 신뢰 안 신뢰해? 하니까. 중앙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장 바뀌지 않았어요. 그 수뇌부도 안 바뀌었는데 직위원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줄까봐 지금 덜어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어차피 추가 기소할 거 아니에요. 김용현과 똑같이 네. 범죄 혐의가 비슷하잖아. 그 비밀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이제 증거인멸. 그거를 김용현 같은 경우는 추가 기소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유는 김용현이 이미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 쳐봤자 영장을 먼저 치면은 당연히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무슨 구속에 기각될 확률 우려가 크니 기소를 먼저 한 건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추가 기소를 김용현과 똑같이 먼저 해버리면은 이번에는 김용현은 별도의 재판부를 했지만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 그냥 직위원 재판부가 같이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를 못하잖아. 사실 우리가 우려도 크고. 그러니까는 윤석열은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상태니까 기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을 추가건으로 먼저 치서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하게끔 먼저 잡아놓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금 그 전략도 좀 있어요. 저 특검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네. 일리가 있습니다. 예. 저는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바쁘셔가지고. 아니 지금 오래 기다려갖고. 아니 초반에 그래서 내가 지금 변호사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급하게 지금 가면 홍보 어떡해. 홍보 막 때리고 나가시네. 그림 얘기도 하시더라고 갑자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전략이 뭐야 그러면? 김용현은 지금은 멘붕인데 끝까지 싸운답니다. 끝까지 전략이 싸워. 어디 있어? 근데 풀려나지 않으면 끝이지 뭐. 국민의힘에서 51%의 지지를 받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계속해서 윤석열 김용현은 거의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딸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60%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직도. 네. 그런데 그렇게 어제 지난주부터는 세상 참 편하게 산다. 근데 지난주부터는 51%로 바뀌었더라고. 그게 지지율이? 네. 51% 50%의 지지를 51%가 아직도 윤석열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야, 망상에 빠져 있죠. 마이너스 좋겠다. 50%인데 어. 그러면서 행복하겠어. 자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김용현이 다 사는 사람들은 못 나온다는데 나온다. 그리고는 바로 정치 활동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김용현은 나와서 네. 정치인이 될 생각이구나. 네, 망상이죠. 모두가 다 계획은 있지. 난 그러니까 그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가장 뉴스가 되고 있는 게 그 도이치 그거잖아요. 도이치, 근데 예. 그 부분 내가 요즘 밤잠을 못 자고 있어. 옛날 자료들 재판 자료들 다 뒤져보느라고. 근데 막 나오고 있어 지금 막. 근데 지난주에도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검사들이 그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HTS 다 거래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은 김건희 녹음 파일이 없다고 미래에셋에 연락이 왔더라. 네. 그래서 우리는 압수수색을 갖다 아예 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녹음 파일이 1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서 압수물품 목록에 저 미래에셋 대우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저걸 어떻게 SBS에다 흘렸어. 흘렸어. 저걸 갖다가 있긴 있는데 저건 김건희 파일이 아니고 녹음 파일이 아니고 다른 공범들 녹음 파일이더라. 이렇게 지금 흘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또 뒤졌잖아. 뒤졌더니만은 김건희가 전화놓 그 HTS 거래는 이제 주로 김건희 계좌에서 공범들이 다 한 거고 예. 공범들이 주가 조작 선수들인데 전화로다가 조작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김건희 녹음이 전화 주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있었다는 거지. 어. 왜냐하면 이종호 있잖아요. 블랙펄 대표 예. 재판 받았잖아. 예. 2022년에 재판 기록에 저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명의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는 대부분 HTS를 통해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 예. 주식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 대부분 모두가 아니고 예. 대부분. 몇 개는 전화 주문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게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그 딴 주머니 찬 거 최소한 2건은 김건희가 전화 주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때 다 지금 선수들이 해주는데 왜 직접 전화를 했을까? 그거는 여기서 이익이 나게 뻔하니까 딴 주머니를 찾다고 지금 의심하고 계신데 그 딴 주머니를 차서 전화할 때 이 기록이 남은 것이다. 몇 건은 그러니까 김건희 전화 주문이 공범들은 HTS로 거래를 다 했고 김건희는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거래한 거는 있었어요. 최소한 2건은 딴 주머니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있으니까는 저기서 대부분 HTS라고 거래를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몇 건 있다는 거 아니야. 저것뿐만이 아니고 또 과거에 신한증권에서는 그렇게 공범들한테 위탁을 하고서는 위탁을 했으면 당연히 공범들 전화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갖다 확인하는 전화가 김건희가 있었어. 하여튼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오후 4시에 이제 홍수에서 하고 어쨌든 저렇게 대부분 저렇게 했다. 대부분. 대부분이란 건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있는데 그때 4년 전에는 저거 압수수색하면서 미래에셋 압수수색하면서 알았죠. 진짜 없었던 거냐. 알았죠. 알았을 것 같아. 그때도 당연히. 아니 그래서 그 검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 저희 홍수에서 보도하고 나서 또 그 SBS 보도하고 똑같이 그 말을 했었어요. 김건희 말고 딴 사람들이 한 거다. 한 사람이 한 거다. 김건희 HTS로 한 그 거래가 전부 다 HTS 거래여 갖고 압수수색 요청을 아예 안 했다. 근데 딴 사람들이 공범들이 했다 그래서 다 믿어주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촬영도 안 하고 그럴 테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자. 나 당신들은 검사들은 일단 내가 못 믿는다. 그거는 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4년 6개월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수사팀에서 뭐 덮는다 여기까지 나왔겠죠. 그런데 몇몇 사람이 수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건희가 피해자가 아니고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고 피해자로 지금 처음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로 없앴잖아요. 최소한 공범인데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이거 주범의 수사하다가 수사 검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직접 주문하고 오히려 지시했다니까 지시했으면 선수들을 주범이지. 쩐주고 김건희는 갑 중에 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남편이 그 특수부 그때 당시에 2010년 당시에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갑 중에 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에셋 공범들이 주가 조작하는 계좌에 이거는 내가 따로 할게 하고서는 딴 주머니까지 차고 있을 수 있는 그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금 보장됐을 거고요. 또 다른 조건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자 그래서 40%가 너무 많다고 아까워했던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단서 조항이 있을 거예요. 최은순 씨 집안의 비즈니스는 다 그게 있습니다. 단서 조항들. 그러니까 원금 보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가 그 도이치 뭐 수사 기록도 있고 한데 그 이전 단계 예를 들면 2010년 이전 단계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은순과 이제 원래 권오수가 잘 알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계속 회장 권오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무슨 단순 돈 빌려 투자 정도가 아니고 상장에 대한 설계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아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 돈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상장에 대한 설계. 처음부터 초기부 설계부터 같이 네. 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 내부의 재무 임원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상장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반대 의견을 하다가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그분이 지금 정확히 진술을 안 했는데 지금 특검에서 다시 부르면 이분들 제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자다 뭐 쩐주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설계자, 공범. 처음부터 같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범의 공범. 네. 그 얘기를 수사 검사가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 배제됐죠. 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늘 계속 말하지만은 검찰이 이걸 뭉갰느냐 안 뭉갰느냐. 네. 물론 그러니까 지금 저 4년 반 전에 압수수색한 거에 미래에셋 계좌에 김건희 녹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러면은 그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못 보여주잖아.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수사 검사들은 제가 이건 정확히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말 잘 수사한 사람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특검에 합류해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양쪽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사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 될지 몰랐잖아.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경우를 대비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경우를 대비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돼버리니까 이쪽 걸 그냥 뭉개고 다른 데로 다 전출을 됐거든요. 제주도 인천으로 뭐 다 갔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팀이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김건희를 무혐의 도장 찍어준 거는 초기 수사팀들은 아니에요.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도장을 찍어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임 수사팀들은 끝까지 무혐의 도장을 안 찍어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계속 질질 끈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래서 무혐의를 안 찍어줬다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 아니 근데 전임 수사팀은 그래도 정의로웠는데 후임 수사팀이 말아먹었다 이렇게 정의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그리고 근데 검사들은 특별히 특수부 검사들은 일단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방위적으로 다 텁니다. 털고 나중에 정리를 얻지 않느냐, 어디까지 봐주느냐, 이걸 잘하면 능력 있다, 이런 건 한동훈이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단은 수사를 했었고 그때도 좋은 검사, 나쁜 검사들이 있었으나 근데 그 초반 수사팀이 그 결정 도장을 안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꼭 잘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렇지. 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아직 초기인 것 같긴 한데 그 보수 평론가 장성철 씨가 김건희 씨 엄마 최은순 씨가 평택항에 이상한 거 들여오다 걸렸다 이런 말을 한 방송에서 했어요. 그 이상한 게 뭔지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기자들이 꽤 이제 취재 붙은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진도가 나간 게 있어요? 근데 뭐 마늘 사이에 뭐 양귀비를 껴왔다 이런 설들, 주장들 뭐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사건 자체는 제가 취재를 안 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냥 근본적으로 범죄가 있으면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동기가 왜 있지? 그 동기가 뭐지? 최은순이 재산이 1,000억이 넘는 사람이 양귀비를 들여올 이유 동기가 뭐 있지? 그리고 왜 굳이 마늘 사이에 껴서 오지? 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취재 안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봉주 기자는 지금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기자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거기가 평택항에 거기가 처음 마약이 아니고 네. 처음에 제가 4년쯤 전에 그 원래 그 보세창고 네. 평택항 내 보세창고 거기 농수산물 이제 관세 네네네. 구역이거든요. 이게 엄청 돈이 된다고 그래갖고 원래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성열 씨라고 네. 그 슈퍼마린이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KBS 있을 때 아, 그때 뭐 만났었어. 기억난다. 찾아갔었어. 최은순 동생이었나? 최은순 고모하고 고모부가 그걸 호로록 했다고 그래갖고 예, 맞아.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게 엄청 돈이 되는데 그게 권력을 네. 끼고 하고 권력하고 이제 무슨 대기업 라면 회사하고 같이 끼고 해서 호로록 했다고 그래갖고 그런 억울하다 주장을 해서 했죠. 주장을 했지.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제가 제주도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혼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번 떨레떨레 갔었어요. 그때 그런데 일단 그때는 접었어. 듣다가 이거 별로 얘기가 안 된다.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무리하다 이 주장이. 그때는 뭐 마약 이런 건 뭐 얘기도 없었고 그게 벌써 보세창고가 2015년 말 이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저도 그때 들어가지고 그 이 창고를 그 지금 특수부 검사 예. 윤석열의 장모가 그 인척과 함께 호로록 먹었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 고모하고 고모부가 예. 김건희의 고모하고 고모부가 호로록 했다는 건데 그렇지. 그게 그 다음은 지금은 말이 되는 거는 한 김에 마약도 들어오자 뭐 이렇게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창구 그리고 지금 그런 주장이 4년 전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기 최은순 씨 그쪽 비즈니스는 사기 쪽이지 이렇게 창구나 건물, 땅에 대한 얘기. 땅도 있지 왜? 네, 땅 건물. 마약이 없지 땅은 있지.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사기를 평택 지방에서 한 거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서 최은순 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 건물, 건물? 네, 건물, 땅 이런. 최은순이 일가지 그러니까. 최은순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00억짜리 지금 건물 지금 사기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만약에 진행 중.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 터졌어 마약에. 예, 저는 인천세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난 돈이 많아. 나 그리고 내 주전공은 아니야. 근데 내가 아끼는 내 자식 혹은 내 친인척이 엮여 있어 이 사건에. 그럼 얘를 보호해야 돼. 이거는 충분한 동기가 되죠. 보호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막고 뭉개야 될 충분한 동기가 있으려면 최은순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내 아들이나 아니면 자기 친척이 친인척이나 보호해야 될 그런 걸 사람이 이 사건에 하다가 연루돼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라고 하면 그건 충분한 무마해 동기가 준 것이다. 예. 예를 들면 거꾸로. 아들이라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아들은 들었네. 그러니까 뭐 장성철 그 장성철 명태균을 갖다 처음에 이렇게 뽀록뽀록 해갖고선 그때는 다들 그렇죠. 야뭔 뭔 헛소리야 소리야 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탄핵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장성철 그러다 씨가-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장성철 씨가 먼저 꺼낸 거야. 평택항에서 이상한 거 들여오다 걸렸다 더라. 그러니까 좀 조금만 지켜보자. 더라. 네, 걸렸다가 아니라 더라. 곧 보도한다 그랬는데 보도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지켜보자고요.